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 옷수선 수선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수선교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역시 밑단 박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슬랙스 바지 밑단 박는 것을 해봤어요. 오늘은 추리닝 바지 밑단 박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리닝 바지는 접어 여지 않고 바로 오바르크를 치서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밑천이 얇은 거는 접어 넣어서 하지만 추리닝은 보통 다 접어 넣지 않고 그냥 오바르크 치갖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은 작은 가게에서는 기계들을 다 준비해 놓고 쓸 수가 없죠. 근데 밑단 박는 기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미싱해서 오바르크 치갖고 박을 수도 있고, 또 밑단을 이렇게 박는 이런 방법으로 박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삼봉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오바르크가 바로 오바르크 안 주고 바로 오바르크랑 두 줄이랑 같이 들어가면서 한꺼번에 박아지는 기계죠. 자, 우리도 그런 기계를 한번 갖고 싶은데, 자, 우리들은 규모가 작아서 큰맘 먹어야 그런 기계를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밑단 박기에는 이런 것도 역시 삼봉이라는 기계가 이렇게 박아줘서 늘었다 오므라졌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자, 그래서 밑단 박는 방법도 기술도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슬랙스 바지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자, 수선은 100가지 이론보다 10,000가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똑소리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만이 기능공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이 바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았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의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0,000가지 이론을 알아도 한 가지도 못하면 그거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슬랙스 단 박는 것을 공부를 한번 했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수선 교실을 할 때에 수선을 배우고자 하신 분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느냐, 수선을 좋아하느냐, 옷 만드는 거를 좋아하느냐, 그런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 그러는데요. 재밌게 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자, 즐기면서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대요.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옷수선을 그냥 꼭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이거를 박는 연습을 10번 하십시오 100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수선을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 노는 것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면은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선생들을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슬랙스 바지,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면바지 단 하나를 박아도 그거에 대해서 기술자가 되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해도 그냥 서툴기만 하니까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해요. 자, 지난 시간에 슬랙스 바지 박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슬랙스 바지 박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면 그 방법을 잘 습득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식구들 옷을 살 때 미싱이 있으면 그 바지를 들고 수선집에 갈 필요가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하셨죠? 연습하셨으면 이제는 바지 사면은 수선집 가지 않고 내가 합니다. 이제 내가 해도 허물없이 할 수 해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하나 박으면 박는 연습을 한 번 하면 그걸 가지고 옷 만드는데 수십 군데 그거를 다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똑소리 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우리는 추리닝 바지 합니다. 자, 추리닝 바지 기장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 집은 수선 가게이기 때문에 손님들 옷이 오기 때문에 그 옷을 갖고 바로 합니다. 자, 5인치 반을 올린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자, 5인치 반 기장 표시를 합니다. 추리닝 바지예요. 자, 그러면 자를 이렇게 해서 이 끝을 바지 끝에다 대고 이렇게 척구로 딱 이렇게 가전에 딱 모으고 5인치 반 체크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바지를 나란히 똑같이 대고 이렇게 해서 자로 이렇게 딱 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끄어요. 또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긋습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초코가 다 묻어 있죠. 이렇게 다 묻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리닝 바지는 시접을 접어 박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옷수선의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되어진 그대로 해준다. 그럼 이 넓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스테치가 이렇게 박아져 있는 넓이, 이것이 한 1인치 정도 되네요. 1인치는 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장을 딱 이만큼만 남겨놓고 접어넣는 시접 없이 밑단 한 단 스테치 박을 시접 한 단만 놓고 자릅니다. 자, 1인치 시접을 단을 바꿔서 한다면 스테치 단을 넓이를 바꿔서 한다. 1인치만 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릅니다. 1인치만 놓고 잘라요. 자, 접어넣는 시접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접어놓는 바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할 거는 이거 오바르크 치는 거예요. 오바르크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이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수선의 필수이기 때문에 오바르크는 있어야 되겠죠. 수선을 하시고자 하면 이 밑단 처리, 볼이 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바르크라는 기계로 이 끝단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바르크 기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집에는 오바르크 그 기계가 두 개 있습니다. 흰실 전용 하나, 까만실 전용 하나. 기본적으로 흰실하고 까만실을 따로따로 끼놓고 기계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할 때마다 실을 갈아끼기가 번거로워서요. 자, 이제 오바르크 들어갑니다. 오바르크 기계에는 깎아먹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되면 시접을 깎으면서 칼로 자르면서 오바르크가 쳐져요. 이렇게. 자, 오바르크 치시는 거 보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시접을 잘랐기 때문에 많이 깎아 먹지 않고 그냥 끝대로 놓고 이렇게 오바르크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치고 나서 실은 다시 속으로 넣어주면 다시 잘립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자, 오바르크를 칩니다. 자, 오바르크도 미싱하고 똑같아요. 자, 모다를 밟으면 바로 나갑니다. 차 운전할 때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엑스레이 밟는 거 똑같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르크를 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을 박으러 가야 되죠. 오늘은 두 줄 박기를 합니다. 추리닝 바지는 두 줄 박기가 들어가요. 두 줄 박기. 원래 삼봉이라는 기계가 해주는데 우리는 삼봉 기계가 없기 때문에 오바르크를 치가지고 끝단 처리를 해가지고 두 줄을 박아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는 바르게 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초크가 있는 선을 따라서 다리미로 이렇게 접어갖고 박으라 그랬습니다. 자, 간격을 똑바로 하기가 힘들면, 자, 그런데 이제 숙달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이 나놓는 시접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스테치를 놔줍니다. 이렇게
분량을 기준으로. 그래서 시접을 정확하게 잘라주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1인치 시접을 그대로 나눴으니까 1인치 시접에서 이렇게 딱 보면, 자, 오버레크가 여기 있어요. 여기 1인치 됩니다. 선을 끊지 않아도. 자, 우리가 슬랙스 바지단 할 때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제 일자받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미싱 들어갑니다. 이렇게 박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박고 시접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 삼선을 박을 때도 이렇게 송곳으로 살짝 집어가면서 이 글을 맞춰주세요. 집어넣어 주세요. 안 집어주면 두꺼운 데는 미싱이 밀려가면서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송곳으로 살짝 밀어가면서, 자,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해서, 자,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능숙해져서 이런 것도 간격도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처음 바늘이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바늘이 들어갑니다. 처음 왔던 그 자리로 들어가서, 자,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실 정리해주고, 이제 한 줄 더 박아야 되겠죠. 두 줄 박기니까. 3번 기계라는 게 두 줄 박아줬거든요. 그럼 시작했던 그 자리부터 다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쪽 선하고, 자, 놀이발이 이쪽 가해 쪽 이쪽하고 이 실 박았던 이 선하고 딱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딱 맞춰요. 자, 이 끝선이 이 선을 물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일렬로 쑥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딱 똑바로 봐주면서 박아줘 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계속 연습하면 똑바르게 박을 수 있어요. 자, 이 오버레크 이 끝선을 따라서 노루바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기준 삼아서 딱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쁘게 잘 박아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쁘게 잘 박아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송곳으로 딱 길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에 박았던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박았던 자리가 두 번 박히면서 살짝 도우면서 마무리가 돼서 깨끗하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두 줄 박기를 했는데요. 자, 이쁘게 됐죠? 자, 처음에 3봉으로 박았던 거하고 똑같이 이쁘게 됐어요. 아주 허물이 없죠? 자, 흉도 허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자, 삐뚤어지진 않았죠? 한쪽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들 연습 많이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안 입은 추리닝 바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수선집 가면 추리닝 바지는 자신있게 박을 수 있어.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기술자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자, 다시 또 시작합니다. 자, 초크 끄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박아주고, 자, 모퉁이들은 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것도 이 선도 삐뚤어지지 않게 엇나가지 않게, 자, 밑에 선하고 딱 잡아서, 자, 잘 맞도록 잡아서 맞춰줍니다. 자, 송곳을 집어넣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박아요. 자, 이렇게 박습니다. 자,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박아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처음에 박았던 그 실선을 따라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바늘을 조금만 놓아서 마무리 해주고. 자, 여러분들 처음 미싱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미싱을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자, 멈추는 자리에, 내가 멈추고자 하는 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습관이 돼야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자, 다시 또 이렇게 바늘을 꽂고, 자, 일단 시작은 언제나 안쪽 다리에서부터 한다고 했죠. 안쪽 다리 뒤쪽에서부터
약간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부터 딱 그렇게 정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생각과 몸에 배어야 돼요. 손에 배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 안쪽 다리 이게 옆선인데요. 여기서 할 때도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항상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에 자, 이쪽 말고 이 끝서 바지선 쪽 말고 이 다리 쪽 안쪽에 이쪽에 이 노루바리를 여기를 따라서 기준을 삼고 이렇게 그것을 딱 맞춰서 일자로 박으십시오. 이렇게 두 줄을 똑같이 나란히 이렇게.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 여기가 이 선을 따라서 먼저 박아놓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박으십시오. 자, 그러면 반드시하게 박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두꺼운 자리가 지나갈 때는 계속 지나가면 노루바리에 밀려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지죠. 그럴 때는 노루바리를 살짝 들고 다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들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들었죠? 들고 이 자리가 다시 이렇게 딱 제대로 얹어지면 다시 들어가세요. 딱 이런 데 박을 때도 그냥 들어가면은 노루바리에 두꺼운 것들이 밀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오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루바리를 살짝 들어요. 바늘은 그냥 꼽힌 채로 핀판에 꼽힌 채로 노루바리를 살짝 들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이제 이 노루바리가 가는 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눌러주면서 이게 길을 만들어 주고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루바리를 들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박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란히 갑니다. 이렇게 여기 선을 따라 계속 나란히 가라 그랬죠. 자, 또 다시 가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추리닝 바지 밑단을 하는데요. 자, 3번 기계는 아니지만 이거 3번 기계 못지않게 깨끗하게 이쁘게 잘 박았어요. 그죠? 이렇게 추리닝 바지를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추리닝 바지만 잘하면 이제 앞으로 뭐 한 3개월만 배우면 수선집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여러분 내가 자신하는데요. 된다고요. 자, 여러 가지를 다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떡소리 나게 잘하자. 자, 이겁니다. 자, 명품 수선 교실은 뭐냐? 한 가지만 배운 것만 떡소리 나게 잘하자. 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자, 한 개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건데요. 2번 정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배워도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수선들이 계속 연결돼 나가거든요. 이걸 할 줄 알면 다른 것들이 수월게 돼요. 자, 이걸 하는 동안에 미싱 하는 것도 많이 배워졌죠. 미싱도 숙달됐죠. 천 다 만지는 것도 숙달됐죠. 스태치에 이렇게 일자를 박는 것도 숙달됐죠. 이러면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차근차근 갖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추리닝 바지 박는 거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밑단 박기인데요. 밑단 박기는 종류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제 봄 되고 이러면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없는 얇은 옷 박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옷 만들기에는 단 박는 게 엄청 많다 그랬어요. 가지수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얇은 원단이 있어요. 그죠? 이제 봄 되면 이렇게 얇은 원단들 옷 많이 입죠. 시폰이라 그러죠. 자, 이런 거 박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넓게 박을 수도 있고 좁게 박을 수도 있는데, 자, 시폰 원단들은 보통 얇게, 아주 얇게 한복 끝처럼 그렇게 박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박는 것은 슬랙스 바지 단 박는 거, 추리닝 바지 일자 박기를 했습니다. 좀 좁게 박을 수도 있고 좀 넓게 박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서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단 종류들은요, 이제 이 추리닝 바지하고 슬랙스 바지 연습만 많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하면 100가지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한 가지를 똑소리 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얇은 천 박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얇은 천들은 이렇게 넓게 박아주지를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넓게 박아주지 않죠.
대부분 얇은 천들은 아주 얇게 박는데요. 자, 실도 금방 추리닝 했던 그 곤색 실 그대로 쓰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단이 나올 때 이런 원단 박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원단들은 보면은 레이스 같은 거 달 때는 이거 인타로크라는 기계로 또 있거든요. 인타로크라는 기계로 이 끝이 이렇게 처리대가 있는데,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인타로크 기계를 갖다 놓지 않죠. 기계는 비싼데 그거 칠 일은 많이 없거든요.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안 갖다 놓고, 대부분 수선집에서 이런 수선이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얇게 말아박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그런 기계가 가까운 시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 가서 해갖고 오면 되지만, 대부분 그런 이치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얇은 옷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박아줘야 되느냐. 자, 우리가 자, 제가 얇은 옷 박아 있는 걸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우라 같은 것도 이렇게 얇게 박아져가 있죠. 이런 게 마우라 같은 것도 이렇게 얇게 박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박아져 있죠. 이렇게. 자, 시폰도 이렇게 우리가 얇게 박아줘야 돼요. 다 얇은 천들을 이렇게 얇게 박아줘야 되는데, 이런 천들을 박는 방법이 있어요. 자, 똑같은 그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겨울 되면 마우라를 반으로 잘라 이런 분들도 많이 가지고 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딱 두 가지 방법만 써보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박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얇게 한번 이렇게 딱 미싱으로 딱 붓고, 최소한 얇게 이렇게 미싱으로 박다 이렇게 딱 박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얇게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자, 바이아스라도 괜찮아요. 다 되고 옆으로도 괜찮아요. 그냥 딱 천을 탁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서 잡아주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바이아스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박았다면, 한 번 박아서 이 끝 처리가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꼬불려요. 이렇게 다시 꼬불려서 끝대로 꼬불립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고 미싱을 이렇게 딱 놓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은 두 개지만 두 겹, 안쪽은 두 겹이죠. 바깥쪽은 한 겹이에요.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 같던 자리에 그대로 박으니까 어때요? 자, 가장 얇은 선으로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말아박기 합니다. 이렇게. 자, 아무 기계나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안쪽이에요. 안쪽인데 두 줄 박아서도 실이 그 자리에 갔으니 깨끗하죠. 아주 얇게 박아졌죠. 자, 바깥쪽에 보니까 어째요? 한 겹인데 아주 얇게 이렇게 박아져 있죠. 이렇게 박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아무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말아박는 노루바리가 없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밑단 박는 거에 속합니다. 끝단 박기 처리하는 거.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제 설명했던 이거 다대를 박았는데, 한 바이아스를 한번 박아볼까요? 자, 바이아스는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이렇게 바이아스죠. 자, 이 철을 보니까 어때요? 돌아갔죠, 지금. 이 바이아스도 그렇게 박을 수 있어요. 자, 바이아스도 박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아스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이아스도 똑같이 철을 그대로 살짝 눌구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겁낼 것 없어요.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제일 얇게 접힐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박으세요. 이렇게. 한 손으로는 여기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여기를 잡아주고 접어주면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이아스도 할 수 있어요. 바이아스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늘어진 대로 이렇게 박아요. 괜찮아요. 자, 늘어날 거라고 걱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박아봅니다. 바이아스를 이렇게. 자, 바이아스도 박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았습니다. 한 줄 박았죠. 그럼 한 줄 더 박아보겠습니다. 한 줄 더 꼬불치고
또 그 실이 갔던 그 자리에 바늘을 딱 꼽아요. 그리고 자, 그 실 가는 그 자리로 다시 최소한 얇게 이렇게 다시 박습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줘요. 자, 간격을 따라서 안에 실이 좀 꼬부라진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안쪽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박아봐줘요. 이렇게. 선을 딱 당기면서 박아야 돼요. 무조건 당기면서 박으세요.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박아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박아졌는가 볼까요? 이거는 안쪽이에요. 안쪽은 우리가 그 신경쓰 보이는 부분이 아니죠. 그럼 바깥쪽 한번 볼까요? 자, 바깥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박아졌네요. 자, 바깥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박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잘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연습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또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말아박는 노루바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매듭이 지나갈 때라든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이게 빠져버리면은 다시 시작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깨끗하지 않죠. 실이 자꾸 이까지 해야 되고 이 얇은 데를 다시 말아박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럼 여기를 잘라내고 다시 이제 또 박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박아볼게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사용해서 하면, 자, 도구가 없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박은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자, 이렇게 박아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사서 들고 온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하죠. 절대 삐져서 나오고 미어질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죠? 시접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아박는 노루바리로 하면 시접이 약간 덜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안쪽에서 시접이 삐져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안 좋죠. 자, 그럼 다음 도구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구가 뭐냐면요. 자, 옛날에 우리 의상실에서 일할 때에 벨트에다가 싱을 넣어주는 오비싱이 있었어요. 그것을 뱃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사용해서 하면 여러분들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거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자,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두고 싶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뱃놀이라고 그러는데 부속집에서 주문할 때 뱃놀 한 마만 주세요. 그래도 팔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을 벨트싱으로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일할 때 벨트싱을 다 써서 벨트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잘 안 쓰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 그것을 보면 이렇게 그물망처럼 얼멍얼멍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빳빳해요. 자, 이거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 봅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잘라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 봅니다. 이 사이로 한 줄 한 줄 되가 있으니까 그 줄을 따라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 자, 자르고 나서 이거를 자, 잘랐어요. 중간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줄 빼면 실 풀리듯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풀려요. 이게 이렇게 풀리죠. 또 한 줄을 더 풀어봅시다. 한 줄을 더 풀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서 박는 거예요. 이걸 한 줄 더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더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아박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말아갈 부분에다가 이게 지금 바이아스거든요. 바이아스라도 얼마든지 자국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아박은 채처럼 뾰족뾰족 나오는 이 일직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끝선에다 박아야 되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이죠? 보이면 어디다 박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놓고, 자, 카메라에 보일 때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여기에다 박아야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실을 풀어낸 이 사이에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박아 봅시다. 자, 어떻게 잘 박히나 한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천을 저기다 대고, 자, 이 사이에다가 이 사이로 딱 박습니다. 이렇게. 자, 이 실 풀어지지 않는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딱 박아요. 자, 박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을 딱 놓고 이렇게 박아요. 자, 이것을 부속집에서 구하고자 할 때는 이거 뱃놀이라 그래요. 뱃놀. 자, 이름이 뱃놀입니다. 오비싱 만드는 싱. 벨트 만드는 오비싱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자, 바이아스도 문제없이 잘 박혀요. 뭐든지 잘 박혀요. 어떤 선이든지 이거만 있으면 다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박고 난 뒤에, 자, 지금 이렇게 박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이 선으로 이렇게 박혀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고 한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싸보세요. 이렇게 한번 싸보세요. 이렇게 쌌죠. 이렇게 싼 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바늘을 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 천을 이렇게 밀어넣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넓이를 따라서 이렇게 박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넓이로. 자, 한번 박아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박으면 자기가 원하는 넓이 따라서 이렇게 박으면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박아지죠, 지금. 자, 이렇게 박습니다. 자, 이렇게 박는 방법을, 이것을 쓰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연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박았던 방법, 또 이렇게 박는 방법도 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자, 이론을 알았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옷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얇게 박아야 되는 옷들도 프로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가지면. 자, 이거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처음 했던 방식은 기구가 없어도 잘할 수 있지만, 이거는 처음 하신 분들도 이거만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혔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다 박혔어요. 그럼 이거는, 자, 이거를, 이 발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발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 발을 이렇게 빼주면 이게 빠져나오죠, 발이. 다시 이렇게. 자, 이 사이로 다시 발이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시폰 박는 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게. 자, 이 뱃놀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아박기 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자,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박아졌죠. 뒤쪽에도 한 줄로 실로 일정하게 이렇게 박아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바이아스든지 아니든지 뭐든지 다 이쁘게 박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오늘은 자, 2가지 배웠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차근차근 따라서 하면 차근차근 할 거예요. 한 가지를 습득해야가 다음 것을 또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옷수선에는 수만 가지예요. 고무줄 받기도 있고, 또 뭐 지퍼도 달아야 되고, 카우스도 달아야 되고, 또 품도 줄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 속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는 것부터 하나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 자, 이제 3가지 배웠습니다. 3가지에 안전히 숙련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